이거는 저희가 스탁박스 잡는 방법, 소재 지정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가 소재를 잡는 이 예제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들어오시면 저희가 일단은 바운더리 박스, 이름이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름은 기능은 다 동일하고요. 이 바운더리 박스 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옵셋, 기존에는 전체 옵셋밖에 저희가 지원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 전체 옵셋 값을 주시게 되면 XY 값이 이렇게 옵셋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전에처럼 Z 값까지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XY 값이 별도로 달라지는 값을 보실 수가 있고, Z 값은 여기서 플러스 옵셋, 마이너스 옵셋을 주셨을 때 별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지정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이 기능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솔리드 기능 보시면 파트로 넘어가서 솔리드 기능을 보시면요, 새 솔리드에 소재 잡는 이 기능이 새로 하나 추가가 돼서 이 기능은 저희 모델링 시간에도 아마 보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형상을 선택하시고 바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만 주시게 됐을 때 간단하게 소재를 옵셋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치만 이렇게 바꾸시면은 간단하게 X, Y 값이 옵셋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바꾸시면 원하시는 값을 별도의 다른 값으로도 사용자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이 기능이 최초에 모업에서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추가된 기능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금형 모업 떠나서 사용을 하시면 편하게 소재 잡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운더리 박스 안에서 한 그 기능과 더불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오는 모양은 와이어로 뽑으실 수가 있고, 와이어가 아니라 솔리드 형태로 바꾸시게 되면 솔리드 형태의 새로운 이 박스를 얻어서 소재로 지정하시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소재 쪽으로 넘어와서 바운더리 박스로 바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만들어진 박스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선에서 이 오브젝트 실루엣이라는 기능, 이 기능도 함께 같이 추가가 됐었죠. 이 기능은 저희가 NC에서는 가공 경계선의 용도로 자주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기능은 11 버전에 이제 이전 버전에 추가가 됐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실루엣 기능은 형상을 선택하고 형상을 선이 추출되기 원하는 2D면 선택하셨을 때 바깥쪽 안쪽 기능, 이 기능이 12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죠. 바깥쪽만 제가 지금 일단 선택하고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 실루엣 선이 추출이 됐고요. 제가 정면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상과 동일한 바깥쪽 라인에 오브젝트 실루엣 선이 추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지금 형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Z축에서 지금 위에서 가공을 하신다고 하면 바닥 잡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바닥이 잡히실 텐데, 제가 잡는 모양 보여드리려고 측면에서 선을 좀 추출했고요. 안쪽 나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케치를 제가 측면에서 잡고 간단한 홀을 하나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관통으로 홀 2개를 지금 제거했고요. 다시 선에서 오브젝트 실루엣으로 형상 잡아주신 다음에 이쪽면 잡고 이번에는 바깥쪽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하고 안쪽까지 같이 지정한 다음에 OK를 눌러주게 되면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나오게 되고 안쪽은 안쪽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이 바깥쪽 선과 안쪽 선, 시간도 상당히 적게 걸리시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두 쪽 방향에서 오브젝트 실루엣선이 추출되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추출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다 가공 경계선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네, 이번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만든 요 선들은 삭제를 시켜놓고 소재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 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운더리 박스, 이게 Z 옵셋 값이 추가됐다는 거, 그거랑, 형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공정에 따라서 남은 소재 확인하시는, 그 타입이 좀 달라진 거, 그 차이점, 이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공을 끝내신 다음에, 남은 소재를, 네, 남은 소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 남은 소재를 잠깐 계산을 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버전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하시면 소재 계산이 다시 한번 연산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시면 시간이 오히려 좀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후에 제왕사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소재를 다시 한번 지정하고 나서 그 연산을 바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재를 바로 저희가 툴 아이콘 보셨던 이 기능 옆에 이 아이콘이 하나로 추가로 생겼고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바로 그 상태의 소재 모양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셨고요. 소재가 나오는 모양이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전 기존에 있던 남은 소재 이 기능은 동일하게 이제 사용이 가능하신데 추가로 여기 아이콘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재 나오는 거 제가 다른 예제로 다른 파일로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해놓은 이 파일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축을 돌려가면서 가공을 했던 예제고요. 저희가 좌측에서 우측에서 Y축, X축에서 번갈아서 축을 돌려가면서 저희가 가공했던 3+2축에서 가공했던 그런 소재인데요. 남는 소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정마다 별도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남은 소재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싱글 컬러로 했을 때 저희 기존처럼 한 가지 색깔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오리지널로 바꿔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툴 패턴이 툴이 갖고 있는 이 컬러대로 남은 소재에서도 이 색깔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공정에 따라서 혹은 이제 공구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 요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구가 하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이 색깔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그 선택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하시면서 남은 소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셨고요. 이 창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창은 다 기존 있는 그대로 환경만 좀 달라졌다 뿐이지 기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재 나오는 이 그래프
그래픽 자체가 3D 메시 저희 모델을 이제 사용해서 소재를 좀 표현하다 보니까 소재를 구현하는 어떤 그 퀄리티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볼륨의 기능, 2D 볼륨밀부터 쭉 설명을 이어서 기능적인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 볼륨밀에서는 저희가 진입 진출 구간의 드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이 볼륨밀 가공이 들어가는데 항상 문제됐던 좀 고객이 어려웠던 부분이 이 드릴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 드릴 공정을 하나 추가로 했을 때 그 점을 잡는 거죠. 기존에는 저희가 뭐 면상점이라든가 어떤 점 필터를 사용해서 드릴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점 포인트가 자동으로 추출이 되게끔 기능이 들어왔고요. 그 기능을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형상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 이제 2D 볼륨밀 기능을 사용해서 가공을 할 건데요. 볼륨밀 기능은 전에 이제 저희 기존 11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라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다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새롭게 추가된 이 진입 진출의 이 사전 드릴 포인트 셋 생성이라는 이 기능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능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트 외형선으로 가공하고자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형선을 잡아주시게 되면 이쪽에 기본적으로 툴 패턴이 툴패스가 다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툴패스가 생성되는 가운데 진입되는 구간에 이렇게 포인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포인트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선이 이 점이 추출되다 보면 그 앞에 드릴 공정을 하나 집어넣을 수가 있으시겠죠. 드릴 포인트를 여기 잡아주실 거고요. 근데 여기를 잡아주시게 되면 드릴 가공이 저 아래까지 한 번에 내려가시죠. 그리고 추가로 치와 실제 지정해서 면을 선택하시고 방향 투영해서 이 점을 찍으셨을 때 저희가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잡히는 건 가장 낮은 지점에 포인트가 잡히게 되고요. 저희가 원하는 지점은 드릴을 먼저 하셔야 되는 드릴 작업을 하시겠죠. 그럴 경우 저희는 이 기능은 혹시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참고로 설명드리게 되면 지정이라는 걸 선택하시고 원하는 높이의 면을 한번 선택하시겠죠. 그다음 방향 투영 선택하시고 이 점 포인트를 잡으시면 지정했던 그 면 위치에서 드릴 작업이 되는 거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포인트에서 드릴 먼저 작업하시고 이후에 이어서 볼륨밀 가공을 문제없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시겠죠. 네. 그리고 옆에서 다시 한번 형상 없이 외형선만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트 외형선으로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시게 옆에 제가 하나의 별도의 스케치를 하나 그렸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은 어떤 공정을 사용해서 한번 뽑아보시면 지금 안 보이는 이 위치에 이 포인트가 이렇게 추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릴 작업을 상당히 좀 편하게 하실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D에 저희 볼륨밀로 넘어와서 3D에서 볼륨밀이 추가된 기능은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항사에서만 지원이 됐던 레이어 사이 가공이 이제 볼륨밀 황사에서도 사용을 하시도록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2D에서 사전 드릴 포인트 설정, 마찬가지로 3D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 가장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건 이 히트 평면이라는 기능이 하나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 기능도 기존의 황사 나선이라든가 병렬에서 저희가 수평, 고정 플러스 수평 플랜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셨던 기능이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 기능이 이번에 볼륨밀에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가공이 들어가는 순서까지도 지정을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게끔 그 옵션도 추가됐습니다. 그 기능 드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볼륨 및 기능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볼륨 및 기능이고요. 이 지정을 안 하셨을 때, 이제 히트 평면을 지정을 안 하셨을 때는 이 평면 구간에 황삭에서 저희가 이제 3주에 사용하셨던 거 생각하시면 이제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는 이 수직 스텝 값에 중간에 껴있는 어떤 이런 평면 구간에 툴이 당연히 안 나오게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히트 플랜을 얘로 고쳐주시고 레이어 이외 가공하겠다, 이전에 가공하겠다 결정을 하시게 되면 레이어가 나오고 이제 히트 평면에 추가적으로 툴이 나오는데 그 순서를 결정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나와 있는 툴로 보게 되면 다 밑에 있는 툴이 레이어 이후에 가공을 하겠다 지정을 해놓고 툴을 뺀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내비게이터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층씩 내려갔을 때 옆에서 한번 볼까요? 이 다음에 레이어가 먼저 가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 툴로 올라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어가 먼저 가공을 쭉 마친 다음에 다시 수평 평면에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이전에 가공하기를 선택해놓고 이제 연산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순서가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내비게이터에서 저희가 레이어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처음부터 내려올 때 이번에는 레이어가 자기 높이에 맞게 먼저 수평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층의 레이어 가공이 그러니까 위에서 Z축의 순서대로 쭉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까지도 저는 기존의 황삭에서는 지원이 좀 안 됐던 기능이 3D 볼륨 미래 말씀드린 요 사전 드릴 포인트 세팅성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추가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히트 평면 그리고 요 레이어 사이 가공 요 세 가지 기능이 이번 12버전 볼륨 및 황삭에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정삭 기능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정삭 기능은 저희가 11버전이나 10버전 이 전 버전에서는 상당히 정삭 기능에 어떤 비중을 많이 두고 개발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삭이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눈에 보시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공 퀄리티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정삭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대신하는 출입 공정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 기능이 추가돼서 그걸 좀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가공 경로 스무스라는 기준, 이 기능이 좀 추가되는데, 전에는 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 타입으로 툴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능 자체도 없었었죠. 근데 12버전에서는 여기가 강화로 이 기능이 하나 추가되는데, 저희가 강화로 바꿔주시게 되면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연산 시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연산 시간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오는 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먼저 작업을 지금 보시는 이 툴은 저희가 표준으로 해놓고 작업을 한 거고요. 기존에 이전 정삭의 어떤 타입으로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가공되는 위치에 툴 포인트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예전의 방법으로 가공을 했던 거고요. 12버전에 강화된 기능으로 똑같은 기능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병렬 타입이라 저희가 큰 차이가 좀 없어 보이는데 이 수치를 한번 재볼까요?
12버전 같은 경우는 뭐 1.3mm 정도 제가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재보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놨을 때 거리 자체의 폭이 조금 넓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한 2mm 정도 나오게 되시죠. 지금은 면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저희가 일정하게 나오는 병렬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툴 패턴의 어떤 거리 차이가 많지 않으며 이 면에 따라서 저희가 이 툴 포인트가 나오는 포인트가 상당히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균일하게 나온다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하게 나왔던 전에 어떤 그 툴 패턴보다 상당히 균일하게 조밀조밀하게 나오는 그런 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뭐 육안으로 툴 나오는 걸 확인하시게 되면 육안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가공하시면 그 차이는 사용자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사의 가장 근본적인 가공 품질 쪽에 12버전에서는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잔사 기능인데요. 잔사 기능은 이번 12버전에서 별도로 추가된 기능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좀 할애돼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툴은 저희가 기존에 작업을 하셨을 때 기존에서 어떤 저희의 툴 타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공구가 볼 타입의 어떤 공구였고요. 25파이 볼이었고 현재 공구가 블로우즈 20파이의 2R짜리 공구를 사용하셨을 때 이 툴 타입이 다른 두 가지 공구가 섞이게 되면 조합이 되면서 영역이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제가 01분포도로에서 지금 형상이 갖고 있는 이 R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게 되면 이 앞쪽은 R값이 10이고요. 이 뒤쪽은 15R, 이 앞쪽은 40R.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R값을 좀 바꿔서 색깔 좀 바꿨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이 앞쪽 R이 R값이 10R이 잡히는 부분인데 실제 공구가 12.5파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앞쪽의 R만 가공이 툴이 나와야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11버전에서는 저희가 툴 두 개가 교체되다 보면 그 인식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고요. 실제 이 작업은 11버전에서 작업했던 툴 모습입니다. 이걸 똑같은 기능을 복사해서 저희가 12버전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그냥 경로만 지워보고 다시 재연산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전혀 손을 안 댔고요. 바로 계산했을 때 원래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만 이렇게 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시겠죠. 지금 보시는 이 파일에서는 앞 공구가 볼, 뒷 공구가 블로우즈 공구였는데 반대로 블로우즈 공구가 이제 전 공구로 가고 이제 현재 공구가 볼 공구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지금처럼 툴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 일단 가공이 안 돼도 되는 구간에 좀 많이 나오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저희가 나와야 되는 구간에 안 나왔을 경우는 미가공이 되거나 다음 공략 들어왔을 때 공구가 좀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이 12버전에서는 툴 타입이 어떤 형식의 다른 두 공구가 겹치더라도 문제없이 그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쪽이 많이 좀 기능이 많이 향상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잔삭이 됐고요. 기능도 좀 많이 추가가 되는데 이 기능에서 보시면은 잔삭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잔사기시죠?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이 끝에 진입과 진출 부분하고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진입 구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나오는 워터풀 현상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각이 좀 무너진다거나 작업자에서 저희한테 요청하시기를 뭐 연장이 되거나 이게 좀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능으로 기본적인 기능이 아래로 쏟아지는 툴이 안 나오게 되고요. 이 면의 속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쪽으로 뻗쳐주는 툴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에 더불어서 연장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저희가 진입, 진출의 연장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툴이 앞으로 연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각에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일말의 어떤 불안함을 이 연장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게 되셨고요. 하나만 더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번에는 이 포인트, 항상 작업하시면 저희가 이 포인트 진입해서 진출을 나가는 이 포인트에서 지그재그로 좀 나오게 되는 툴을 보실 수가 있게 됐는데, 저희가 이 근접 포인트 사용이라는 이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이 기능을 선택하셨을 때 한 포인트로 만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포인트로 이렇게 만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과 연장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 진입 진출에 저희가 항상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이 구간에 가공 툴 패턴을 내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하나는 저희가 새롭게, 잔삭에서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기능이 하나가 있죠. 물론 이제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기능이 이제 레스트 기능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예,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론 유저가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이 잔삭이면서도 저희가 미가공 영역을 이제 구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잔삭을 상당히 많이 쓰시죠. 하지만 툴 조정할 수 있는 이 파라메타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11버전, 이 전 버전 같은 경우는 잔삭 외형선을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 잔삭 외형선을 통해서 다른 공정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도록 이 기능이 추가됐었는데, 실제 작업하시는 어떤 공정이 좀 더 손이 많이 가고 원하는 어떤 영역이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사용을 좀 못하셨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기능은 네스트 기능이라는 게 새로 나왔고요. 이 기능을 보시게 되면 이 앞에서 이 기능을 보시면은 전에 이제 많이 보셨던 그런 기능이실 거예요. 저희가 정상에서 전체 가공 경사가 이 기능에서 사용하셨던 이 옵션을 그대로 잔삭에서 레스트 가공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옵션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툴 나오는 거 제가 일단 한번 뽑아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의 기본 잔선이 스파이럴로 나오게 되시죠. 그래서 이번엔 평행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거기서 각도를 줘서 경사가 저희 정상 내듯이 똑같이 툴을 한번 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필터를 좀 삭제해서요. 보시게 되면 잔삭 툴이 이렇게 병렬 툴로 나오게 되세요. 실제 이런 형상에서 이렇게 병렬로 하시는 경우는 없으시겠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잔삭이 훨씬 툴이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레스트 가공은 사용자가 일단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어떤 장점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잔삭 기능을 앞으로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다양한 어떤 툴을 저희가 얻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툴 가공이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레스트 가공도 어차피 잔삭 기능 안에 있는 가공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똑같이 전공구 옵셋값이라든가 전공구 지정하시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이겠죠. 이 두 가지만 일반 정삭에 이 두 가지 기능만 추가했다고 보시면 방법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 않게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기능은 저희가 좀 추가된 기능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12버전을 한번 열어보셨던 분들은 앞에 이 셋업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못 보던 게 이제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은 전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저희가 공구 라이브러리라든가 어떤 템플릿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환경적인 요소를 저장하는 템플릿가 새롭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빈 창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셋업이라는 게 열리게 되실 거고요. 사용에 따라서 내가 이게 필요 없다 하시면 여기서 뭐 지정을 꼭 안 하셔도 전혀 틀 내는데 뭐 지우셔도 되고요. 이 지우셔도 뭐 틀 내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세요. 기존 방법 똑같이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이 기능은 내용을 좀 더 알고 지정을 저희가 템플릿으로 자동화 개념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좀 시간 단축과 어떤 이점을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이 기능을 사용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안에는 뭐 재질, NC 리프트 자주 사용하시는 어떤 타입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게 되셨고 여기서 결정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도구에서 초기 설정에 제너럴의 NC 부분 가셨을 때 저희가 디폴트 공구 부르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NC 셋업 걔도 한번 작업하시면 매번 자동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지정을 안 하셔도 간단한 이 지정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셨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 이 재질이라는 게 있고요. 재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도구의 이 재질 라이브러리 이 기능이 전에 기존의 공구 홀더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추가된 거 보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여기 오시면은 저희가 자주 쓰시는 줄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자주 쓰는 공구가 재질이 예를 들어서 뭐 SKD11이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강도라든가 별도로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저희가 이름만 몇 개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BS다. 그럼 뭐 저희가 이제 업체에 따라서 뭐가 있다 싶으시면 아크릴이다 결정할 수가 있게 되시겠죠. 하나만 더 해서 제가 뭐 서스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뭐 취급하는 게 아니다 하시면 뭐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만든 재질은 저희가 셋업을 했을 때 이 재질을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제가 지금 ABS 일단 한번 지정해 보게 되게 지정을 한번 넣고 네. 지금은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재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준비했던 파일이 갑자기 좀 바뀌어서 이게 좀 잘 안 되는데요. 예, 제가 새 창을 열고 한번 설명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준비된 동영상으로 드릴 거고요.
아, 예, 부장님, 저 박창규입니다. 예, 저기, 혹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쪽 일을 혹시 갖다 하실 수 있나요? 혹시나. 뭐, 예, NC 셋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재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에서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사양의 어떤 재질을 쭉 결정하셨을 때, 위치? 이 재질 셋업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기서 ABS다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밑에 기계 부분 보시게 되면 기계 타입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기계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기계는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트라든가 자주 쓰시는 어떤 작업 지시서 타입을 결정하셨을 때, 그 타입을 매번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포스트 들어가면 가장 선택하셨던 게 기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작업을 이어서 보실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나서, 저희가 이 NC 셋업이 실제 공정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 선택하신 기계 모양을 저희가 기계에 세팅되는 이 소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셨어요. 물론 가공 시뮬레이션 보실 때도 이 기계에서 시뮬레이션 되시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계에 저희가 이제 소재를 슬쩍 이제 올렸을 때 어떻게 세팅되는 그 모양을 디스플레이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저희가 도움을 받으면서 보실 수 있는 기계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됐고요. 재질을 선택하셨을 때 가공 파라미터에서 재질마다 어떤 공구마다 저희가 공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재질에 맞게끔 스핀들과 피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제 목업용 어떤 소재를 좀 많이 지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질마다 다른 값의 어떤 피드 스핀들, 다운 스텝, 사이드 스텝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지정해놓은 요 공구를 선택하시면 저희가 도구의 세로 고침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 값이 들어오게끔 공구를 바꿨을 때 그 공구마다 지정해놓은 그 스핀들과 피드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끔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셨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제 공구 라이브러리가 한 가지 한 번 정해놓은 값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은 재질을 바꾸면서 한 공구에서도 다양한 재질에 맞게끔 다양한 스피닝과 피드값 어떤 조건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셨죠. 공구 파라미터 세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지정하신 그 값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공구를 바꾸셨을 때 그 재질에 해당하는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그 기능이 이 NC 셋업에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셨을 때 여기 나가는 요 타입, 지금 요 작업하시는 요 형식이 그대로 작업 관리자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 작업을 하시면 기존에 이 파일에서 작업했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11시 45분에 한번 이 파일을 갖고 포스트를 한번 출력했던 거고요. 그 당시 포스트만 출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1분 정도 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때 이렇게 리포트까지, 지시서까지 같이 이렇게 내보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당시 제가 요거 요 작업이 진행됐을 당시에 선택됐던 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좀 전에 했던 요 1번, 이름이 좀 겹치는데요. 요걸 선택하시면 그 당시에 내보냈던 요 툴 패스 이렇게 하나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몇 개만 묶어 다시 한번 보내게 되면 황삭하고 정삭하고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잔삭 요 네 가지를 한번 내보내게 보면 요 포스트를 눌렀을 때요. 요 네 가지만 당연히 기존처럼 똑같이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제가 100번의 이름으로 작업명을 100번의 이름으로 하고 한번 이제 포스트를 내보냈고요. 요 작업 관리자를 들어가시게 되면 마지막 100번이라고 작업했던 게 요 4개의 어떤 툴을 내보냈다. 요 기록이 남게 되셨어요. 창을 닫고 나중에라도 후에 다시 열어보셨을 때 이 기록이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제가 전에 했던 똑같이 한번 내보내겠다 싶으면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스만 누르시면 전에 작업했던 그대로 다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뭐 NC 리포트를 또 똑같이 보내겠다. 어떤 포스트 로그를 보겠다. 결정하셨을 때 전에 했던 그 당시의 어떤 작업을 다시 한번 똑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이제 기록이 쭉 남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어떤 저희가 이제 템플릿이나 이제 그런 거 자동화 개념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새롭게 생긴 요 NC 셋업 그리고 도구에서 요 재질 라이브러리 그리고 요 작업 관리자 이런 것들 좀 설명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하나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설명드리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항상 정삭 같은 경우 사용하실 때 앞에서 공구 이어받는 이 소재 관계를 고급으로 하신 다음에요. 이전에서는 소재를 보통 안 받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앞에서 어떤 툴이 바뀌셨을 때 밑에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치면 어떤 R마크, S마크가 쭉 뜨는 거 다시 재연산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전 소재 이 공정이 앞에서 소재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관계를 끊어버린 경우가 많고요. 대신 12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소재 지금 현재 가공을 하고 나서 남은 소재를 보시려고 하면 여기서 남는 새로 고침 뒷공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공정이 끝난 다음에 소재를 보시려면 이건 정밀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앞에서 바뀌어서 재현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대신 남은 소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정 같은 경우는 매번 여기서 지정하시지 말고요. 도구에서 초기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NC로 오시게 되면 이 네 번째 디폴트 밸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밑에는 파라메타 디폴트가 있고요. 여기서 무시로 해놓고요. 밑에는 정밀로 이렇게 지정하시면 향후에 작업을 편하게 좀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정을 하셨을 경우 저희가 파일로 해놓으면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해당하는 이 파일만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이건 전체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해 놓고 OK로 나가시면 향후에 작업하실 때마다 또 추가로 만드시는 경우 그런 불편함 많이 없으시겠죠. 네, 여기서 OK하고 나가시면 정삭의 소재 관계는 상당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12버전에 준비된 기능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중간에 저희가 좀 준비됐던 파일이 제대로 좀 안 열려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거나 어떤 필요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마지막 질문이 12버전은 64비트 전용인가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12버전은 뭐 32비트, 64비트 따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해당하는 비트에 전에 같은 경우 64비트 PC를 사용하시면서 32비트 동시에 설치가 가능하셨죠. 지금은 64비트는 64비트용 설치 파일을 32비트는 32비트용 설치 파일을 설치하셔야 문제없이 설치가 되시고요. 비트는 두 가지 다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볼륨 기능은 모델링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두 분 질문이 겹쳐서. 볼륨 기능은 따로 별도의 라이센스가 모듈이 필요하시고요. 그냥 기본 일반적으로 이제 또 추가 그 모듈을 올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면 사용하실 수 없는 기능이에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보통 정밀한 구간이라든가 뭐 홀이 굉장히 치수가 파이가 작다고 하시면 홀이 다각형으로 보이시는 경우 있으실 텐데 이번에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여기서 화질 높이는 기능 위치가 좀 실로자가 달라졌고요. 이 디스플레이에서 보시면 여기서 화질 조정 가능하시겠죠. 이게 디테일이야? 아까 이거 세웠을 때 이렇게 눌러. 저희가 11버전부터 이게 지원이 됐는데요. 한 창에서 두 개를 NC창 두 개 여실 수는 없고요. 모델하고 다르게 저희 NC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창 두 개를 여셔야 되죠. 프로그램 두 개를 구동하시면서 그 안에서 NC를 따로따로 여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대신 전에 좀 지원이 안 됐던 건 NC창에서 NC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러가 떴었는데요. 지금 NC창에서 NC 파일을 여시게 되면 별도로 다른 창에 열리게 되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모델링처럼 이렇게 한 창을 열어놓고 여러 개의 NC 파일은 띄우실 수가 없게 기존부터 아직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띄우실 수가 없고요. 따로 작업한 모델링 파일을 소재로 불러올 수 없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델링 파일을 여러 개 동시에 한 파일에서 불러오신다는 말씀이신지 저희가 NC창에서 모델 불러오기로 불러오시면 저장되어 있는 파트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불러오시는 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불러오신 다음에 소재를 따로 지정하시면 이거는 한 창에서 뭐 소재 여러 개 지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건 제가 정확하게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델링 파일을 이제 여러 개 따로 작업하시면서 불러오실 수 있고, 소재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12버전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가장 어떻게 보시면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시간도 저희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능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전부 기능이 추가된 PDF 파일이 따로 별도로 준비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다 다 파일은 갖고 갈 수 있으시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 혹시나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소재 지정하실 때 어떤 형상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사각박스가 아니라 형상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면으로 지정을 하고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그 형상을 어떤 여러 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면으로 지정하셔서 작업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혹시 저희가 툴복사는 기존부터 항상 가능하셨던 기능이죠. 이 안에 오신 다음에 경로 이동 복사하시고요. 여기서 복사, 배열, 이동, 대칭, 대칭 복사 5개 기능 사용하시면서 툴복사는 기존부터 충분히 가능하셨던 기능입니다. 12버전 추가된 기능은 아니고요. 배열 복사, 선형 배열 복사 다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예, 요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좀 상황을 봤으면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충분히 다 가능하시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1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기능을 설명드렸는데,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쪼개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3일간 했던 웨비나 모델링, 어셈블리, NC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마무리할 거고요. 향후에 또 궁금하신 거 내용 있으시다고 하시면 항상 저희 본사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